중간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고 세 채를 다 팔고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그 해지하면 또 그렇죠.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과태료 물고 복비하고 비행기표 뭐 동홍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팔려가지고 막 올수리하고 2천만 원 들여서 올수리하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어서 한 8천만 원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려서 책을 선물로 보낼 테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급격하게 늘렸는데 그 노하우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2014년도에 이제 첫 번째 자가를 매수를 했을 때까지는 이게 뭐 투자고 약간 뭐 이런 개념도 사실 없었고 그냥 저는 회사에서 이 책의 내용처럼 그냥 직장인 이 부동산 투자 이런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회사 잘 다녀서 승진하고 나중에 뭐 임원 달고 해외 주재 나가고 뭐 약간 이런 생각만 계속 했을 때였는데 이제 2015년도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퇴사를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오게 돼서 이제 퇴사를 할까 회사를 계속 다닐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기 같은 저자가 있어요. 젠틀파파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때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고 먼저 하신 그렇죠. 먼저 투자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투자의 스승 젠틀파파를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가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자기가 상계동에 뭘 샀대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오피스텔을 샀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아파트를 도대체 맨날 사냐 오피스텔을 맨날 사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대출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이 돼? 그랬더니 집담보대출 이외에 회사에서 빌려주는 대출이 또 되더라고요. 신용대출 같은 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을 때였어요.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상계동에 그 다음날 제가 바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서 그렇게 빠르게 상계를 가서 어떻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날 그냥 지른 거예요? 아니면 임장을 좀 다니신 거예요? 임장 같은 거 없었고 그냥 다음날 가가지고 부동산을 그냥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뭐 부동산 3개를 갔는데 첫 번째 부동산에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뭐 얘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건 없다고. 선수니까 이제 아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전혀 모르고 이 할아버지 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나 보네요. 그렇죠. 그냥 어수룩하게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물건 있나요? 뭐 이러니까 뭐 살 거 같지도 않고 뭐 와가지고 돈도 없는 거 같은데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속으로. 매물이 없다 그랬고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을 들어갔더니 거기에 되게 친절하신 어머님 같은 분이 뭐 설명을 해주시는데 집이 3채가 있다 해가지고 그럼 한번 보자. 3채를 딱딱딱 보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죠. 야 그날 첫 임장 가서 그날 사버렸다. 임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뭐 집을 뭘 봐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집은 뭐 부채꼴이래요 집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긴 집은 사실 돈이 안 벌린다고 얘기를 하시죠. 풍수지리학적으로. 두 번째 물건은 제가 봐도 막 곰팡이도 있고 별로 집 상태가 안 좋았어요. 세 번째 집은 막 깨끗한 건 아닌데 그냥 지저분하진 않았다 이 정도. 여기서 사실 교훈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많은 투자자들 보면은 그래도 부동산은 이렇게 행동을 빨리 하거나 조금 준비가 덜해도 존버만 하면 벌어요. 그럼 그 뒤로 광폭 횡보를 하신 거잖아. 맞아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신 거잖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집을 왜 샀냐면은 그때 이제 1억 9천인가를 대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4천만 원 빌리고 은행 회사를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게 1억 5천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억 9천을 내가 다 빌리면 1억 9천이었거든요 매매가가. 다 빌렸네 그냥? 그냥 거의 다 빌리는 거예요. 뭐 취득세나 복비 정도 내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1억 9천으로 빌리면은 이걸 거의 한 3%였거든요 금리가. 그러면 3% 빌리면 570만 원 내는 거예요 이자를. 근데 세입자가 있었는데 500에 55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계약을 하면 660을 받아서 570만 원 내가 내면 돈이 남는 거예요. 집주인도 되고 돈도 남아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샀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1년 만에 거의 1억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신 거구나. 그래서 빨리 움직인 게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오르는데 여기도 당연히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었고 그냥 그러면 내가 이거 계약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돈 받아서 이렇게 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집을 한 10채를 사면은 계속 돈이 남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단순한 계산. 그 뒤로도 뭐 무피 또는 소액 투자만 계속 하신 거네요? 그쵸. 소액 투자를 했는데
했는데 처음 그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는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5년도 말이었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갭 투자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그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1억 9천으로 이렇게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을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1억 9천을 내가 2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 전세를 끼고 사면 그렇죠. 전세를 끼고 이렇게 사면은 이거를 한 10채는 사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억 9천에 샀던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다음에 이걸 잘게 쪼개서 집을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행동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서 교훈을 배워서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런 게 또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하네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실패한 것도 보고 맞아요. 배우잖아요. 맞아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집을 막 늘려가다 보니까 막 몇 채까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친구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제주도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유심히 보게 됐고 제주도 막 중국에서 막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막 투자 이민. 그렇죠. 왕서방. 그때 이제 그쵸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에 5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 제주도에 영주권을 주겠다. 그때구나. 네, 중국인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중국에는 막 공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살긴 싫고 그러면 뭐 가장 가까운데 딱 보니까 한국이 있는데 너무 청정 지역에다가 딱 거기 이제 섬 거기에 이제 뭐 별장 짓고 막 이러면 좋겠다 싶은 거죠. 5억만 투자하면은 여기서 영주권이 영원히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취득할 수 있고 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제주도 집값이 막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 하던 땅들이 있어요. 진짜 뭐 감귤밭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데가 막 100배씩 뛰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진짜 100배씩 뛰었어요. 100배가? 네. 그러니까 막 이게 1,000원 하던 게 막 100만 원씩 가는 거죠 나중에. 여기 눈이 뒤집어졌네. 네. 그러면서 아파트가 막 오르고 막 이러니까 제주도에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걸 처분을 하면서 제주도에 2채를 사고. 뭘 사신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샀어요. 왜냐면 빌라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매매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책을 저도 많이 보면서 책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투자를 막 늘려가면서 빌라 이런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죠. 근데 제주도는 특성상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맞죠. 노영동, 연동 쪽 좀 있고.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데가 바로 노영동, 연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좀 유심히 살펴보다가 노영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가 있거든요. 잘 알죠. 네, 소형 평수 뭐 20평대 거기에다가 이제 2채를 갭으로 이제 샀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주시만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서귀포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쭉 보다 보니까 인구 증감을 일단 좀 살펴봤더니 동흥동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인구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고 제주도에 또 브랜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잘 없죠. 네, 근데 이제 대림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동흥 대림 아파트를 최고가에 제가 매수를 하면서 거의 꼭지를 잡고 그다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사드 배치가 있었어요. 갑자기. 중국이 꺾여버렸구나. 그렇죠. 중국인들의 투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서 갑자기 전국이 다 불장인데 제주도만 계속 가격이 빠지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고 세 채를 다 팔고 마이너스 한 제가 산 가격에서 봤을 때는 뭐 많이 빠진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실패를 한 거네요.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그 해지하면 또 그렇죠.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과태료 물고 복비하고 비행기표 하고 뭐 동흥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팔려가지고 막 올수리하고 2천만 원 들고 올수리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서 한 8천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다시 이제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아파트를 많이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노영동 쪽은 뭐 10억 찍었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투자 입지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그렇게 막 아파트도 열채도 하시고 최근에는 뭐 빌라도 투자하셨고 맞아요.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게 어떤 상품들이었고 지역들이었어요? 가장 크게 수익이 난 거는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아까 2016년도에 샀던 거 그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갭으로 샀었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목동 바로 옆에 있는데 신월동. 그때 2016년도에 그걸 보면서 아니 목동은 이렇게 비싼데 이거 도로 하나 있다고 조금 약간 언덕이라고 여기가 안 올라?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여기가 오르지 않는다고 여기 사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2채를 살 거 그래서 막 말리셔가지고 2채를 살 거 한 채를
꼭 그게 부동산들이 말린다니까요. 네. 총각 이러면서 네, 큰일 맞아요. 난다고. 네, 큰일 난다고. 이제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안 오른 맞아요. 동네라고 여기는. 맞아요. 매매가 2억 3천, 전세가 2억 1천이었는데 지금은 호가는 한 7억, 아. 7억 한 5천 정도? 실제로 5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쵸. 이래서 이게 부동산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맞아요. 레버리지를 알면은 네. 이게 안 할 수가 없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소액으로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존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외에 또 좀 팁이라든지 철학도 생기신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 자산만을 활용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아, 약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약간 그런 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슬로 주식회사를 하나 운영한다고 보면은 부동산 투자도 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1억밖에 없으면은 이 1억 가지고 내가 실제 막 100억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억이든 뭐 6억이든 이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가면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반드시 뭐 대출을 받으시라 뭐 전세 뭐 레버리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빨리 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는 빨리 갈 수가 없다. 빨리 가려면 레버리지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같은 시기는 네. 또 레버리지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테이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막 이렇게 세세하게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계산하진 않아요. 아, 예전에는 이제 초기 투자하고 뭐 조금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얼마를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니까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와서 저한테 지금 내가 투자를 할 건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이자로 나가는 게 한 50만 원 된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서 내가 50만 원이 더 필요하면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대출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건물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건물이 두 채래. 그렇죠. 금리가 뭐 1%만 올라가도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2% 올라가면 정말 통장에 찍히는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물론 제가 처음에 건물을 살 때 이때는 또 금리가 한 요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금리가 금리 인하 기조로 내려가면서 금리가 빠졌단 오히려 떨어졌죠. 말이에요. 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뭐 기분이 좋았죠. 계속 금리를 인하해주니까. 그러다가 요즘에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슬슬 저도 약간 쫄리는 게 있고 이거를 저도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유한 부동산은 팔고 싶지가 않지만 만약에 정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옥석가리기를 해서 팔기 시작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나름 레버리지를 풀로 쓰시는데 그쵸. 거기에 대응 전략을 만들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 자산을 좀 보호를 하겠다. 그쵸.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금리가 올라도 팔려고 마음을 먹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고 마지막까지 네. 일단은 무조건 존버다 부동산은. 그렇죠. 무조건 이제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여러 채니까 막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 맞아. 거기에서 나오는 돈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전세가가 최근에 뭐 계약갱신 시험구권 이런 게 이제 8월이면 이제 다 종료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세 가격들이 뭐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뭐 몇천만 원 나오고 뭐 얼마가 나오고 네. 이러면 이런 걸 모아서 또 대출 이자로 갚을 수도 있고 이걸 또 메워 나갈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여러 채를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와서 정말 막 다 떨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만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쵸. 10채를 갖고 있는데 전세가가 막 5천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고 다 그러면 역전세가 오는 게 가장 두려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역전세가 올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죠. 그래서 제 스스로 봤을 때는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큰 위기가 왔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건물 하나, 재건축 상가 하나, 그리고 빌라 10채, 그리고 또 뭘 샀지? 너무 많이 사가지고 기억도 못해 이제. 그럼 나중에 알려줘요. 일단 질문하시죠.